안녕하세요, 여러분. EDM IELTS 소피아 강사입니다. 네, 우선 IELTS 시험 준비를 시작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Cambridge 15 IELTS 아카데믹 리딩 문제풀이와 함께 지문 분석을 총 12차 시에 걸쳐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1차 시의 수업에서는요. 어떤 지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게 되고 문제를 풀어야 할지 일단 지문을 간단히 보시고 문제 풀이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지문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제목이 나와 있네요. 오늘의 제목으로는 nutmeg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어떤 spice, 향신료라는 정보를 주고 있죠. 여러분이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IELTS 리딩 지문에서는 나와 있는 어휘와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어에 너무 집중하셔서 해석이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 단락을 보면서 어떤 지문에 대한 내용이 나올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the nutmeg tree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is a large evergreen tree라고 합니다. 네, 바로 큰 나무에 속하고 이것은 evergreen, 계속해서 푸르른 나무가 되겠죠. 바로 native to Southeast Asia, 바로 동남아시아의 토착으로 자라나는 나무를 바로 nutmeg tree라고 줬네요. 그리고 18세기 후반까지 한 장소에서만 전 세계에서 재배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얘는 바로 어느 지역에서 재배가 되느냐? In northeastern Indonesia. 그래서 바로 북동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만 재배가 되는 특정한 향신료의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는 내용이 오늘 초반부의 인트로덕션에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지문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독해서 읽을 시간이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총 지문을 3개에 대한 지문을 60분 동안 40문항을 풀어야 하는 IELTS 시험에서는요. 지금과 같이 꼼꼼하게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시는 걸 위주로 가기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변을 지문에서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석을 연습하시는 것이 20분 안에 총 한 지문을 해석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다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간략하게 오늘의 제목, 즉 nutmeg이라고 하는 향신료를 설명하겠구나라는 정보만 가지고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4번 문제의 유형을 일단 보시면요.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것과 같이 요약되어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에는 지문에서 골라서 한 단어로만 작성하라라는 word count limit, 바로 단어 제한이 들어가 있죠. 자, 다음 같은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 OT 때도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바로 빈칸을 채워 넣어야 하는 completion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지난 시간 간단하게 리뷰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 유형은 지문이 문제 순서대로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문제 1번이 먼저 지문의 앞부분에 등장하겠고 2번, 3번, 4번은 1번 문항 뒷부분에 지문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큰 팁을 갖고 우리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이 있는데요. 바로 nutmeg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설명 중에 요약되어 있는 1번의 키워드가 무엇으로 들어갈지 같이 살펴보면요. The leaves of the tree라고 줬습니다. 우리 leaves는 어떨 때 쓰나요? 그렇죠. 나뭇잎을 가리킬 때 쓰겠네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 nutmeg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는 한국말로 보자면 어떤 육두구를 가리키는 향신료인데요. 이 향신료의 나무의 이파리가 어떠한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지문에서 골라 한 단어로 찾으시면 되겠죠. 즉, 문제의 키워드란 다음과 같이 새로 주는 정보에 해당하는 명사를 키워드로 잡으시고 지문을 읽어가다가 빠르게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즉 스캐닝이 필요한 문제 유형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락에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셨을 때 나뭇잎의 모양이 나왔는지 저랑 같이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단락에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문장에서 우리가 이파리라고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문장을 찍독찍해, 즉 구문을 끊어가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는요, thickly branched, 바로 두껍게 가지가 쳐져 있는데 그 가지가 바로 with dense foliage of tough dark green oval leaves라고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았던 키워드 leaves를 찾을 수 있겠고요. 즉,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두껍게 가지가 쳐져 있느냐 하면 dense foliage of tough, foliage도 역시 나뭇잎을 가리키는 명사가 되겠고 tough는 우리가 GH 사운드를 F로 발음하는 거친이라는 형용사 형태가 되죠. 즉, 거칠고 진한 초록색의 oval이라는 뜻은 바로 타원형이라는 형용사의 형태가 되죠. 즉, 여러분들이 계란형이나 타원형으로 생긴 이파리 모양을 본다면 oval leaves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즉, 진한 초록색의 계란형의 모양을 띤 이파리다. 즉, oval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바로 shape, 모양을 가리키는 키워드가 되겠구나라는 정보가 보이네요. 그리고 produces small, 작고 yellow, 노란색이면서 bell-shaped flowers.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 중에 flowers 앞에 있는 shaped가 보이네? 그럼 bell처럼 생겼단 얘긴가? 라고 오답을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바로 나무의 이파리를 가리키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으므로 bell-shaped flowers의 꽃의 모양이 종처럼 생겼다는 내용은 답이 갈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pale yellow pear-shaped fruits. 그래서 열매의 색깔은 바로 조금 연한 노란색을 띠고요. 배 모양으로 생긴 열매가 맺힌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육두구에 대한 설명 중에 연결되어서 나오죠. 그리고 이 열매는 encased, 여러분이 case를 다 아시겠지만 어떤 겉을 싸고 있는 것을 case라고 하죠. 그래서 열매가 덮여져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 in a flesh husk는요, husk의 껍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육질의 껍질로 덮여져 있다라는 정보에서 우리는 이 nutmeg이라고 하는 이 나무에 대한 설명과 이파리, 거기에 열매에 대한 설명까지 찾을 수 있었죠.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1번의 답은 어떤 한 단어를 지문에서 고르실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타원형의라고 하는 이 형용사 oval이 바로 나뭇잎의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한 단어로 가장 적합하므로 정답은 oval이라는 형용사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제 푸는 키워드 찾으시고 지문에서 골라내기 정말 쉽죠. 네, IELTS에서 다음과 같은 스캐닝 기술을 매우 많이 활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빈칸 채우기 유형은 여러분들의 정답의 적중률이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무조건 정독하시고 지문을 정독하시는 것만 답안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무엇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the라는 정관사를 줬고요. surrounds라는 동사를 줬습니다. surrounds는 덮여있고 둘러싸는 것을 이야기하죠. 무엇을 둘러싸고 있느냐? 바로 fruit를 둘러싸고 있는 명사를 찾으셔야 되겠네요. 열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breaks open,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열릴까요? 네, 그 열매가 다 익었을 때 열린다고 합니다. ripe라고 하는 형용사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어떤 열매나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굳이 nutmeg이라는 주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IELTS 리딩 지문에서는 각종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동식물들을 주제로 주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찾아가게끔 만드는 문제 유형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형용사가 바로 열매가 잘 익은이라는 ripe라는 형용사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키워드로 찾으셨나 보니까 바로 열매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이 빈칸의 앞과 뒤를 유추할 수 있는 키워드가 당연히 잡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열매가 익은 다음에 열릴 수 있는 명사를 골라야 하므로 이 2번에 해당하는 품사는 명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드린 팁 기억하시죠? 1번 문항 뒷부분에서 지문의 내용을 찾을 수 있겠다. 자, 넘어가시면 바로 저랑 같이 읽었었던 패러그래프 1번 단락에 열매라는 내용이 키워드로 같이 잡혔죠. 네, 그 열매가 바로 덮여 있습니다. in case와 여러분 뭐가 되게 유사한 의미죠?
네, 바로 surround의 의미입니다. case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겉을 둘러싸다라는 동사인데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열매가 덮여져 있다, 둘러싸여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그럼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느냐? 바로 다육질의 겉껍질을 얘기하는 husk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the husk surrounds the fruit. 바로 그 겉껍질이 그 열매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키워드 저희가 잡아놓았던 부분이 그대로 설명되네요. 네, IELTS에서는 다음과 같이 키워드의 문장이 그대로 소개되거나 동의어를 사용해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답을 찾으라라는 하나의 지시, 연결고리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열매가 다 익으면 바로 겉껍질이 어떻게 되나요? split into two halves라고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린다라는 말이 split, 쪼개지다라는 동사로 표현됐고요. 몇으로 쪼개지냐면 정확하게 두 개의 절반으로 열매가 쪼개지게 되겠고 along a ridge. a ridge는 조금 뾰족한 부분을 가리키는데 그 뾰족한 부분을 따라서 절반으로 쪼개진다라고 줬죠. 자, 그 뾰족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냐면요. running the length of the fruit. 바로 그 열매의 길이를 따라서 뾰족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으로 반이 쪼개진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breaks open이라는 말은 this husk splits into, 즉 둘로 쪼개진다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이 됐고 그렇다면 정답은 겉껍질이 열매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the husk만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 그러면 flash husk는 안 되나요? 네, IELTS를 이제 입문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 사항이 가장 많은 유형인데요. 반드시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들의 지문에서 한 단어로만 골라서 답을 해야 한다라는 지시사항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오늘의 정답은 flash라고 하는 형용사를 뺀 husk라고 하는 겉껍질만이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제가 몇 가지 언어들, 어휘들 말씀드렸습니다. ripe는 어떤 열매가 다 익은이라는 상태를 나타내고 husk는 겉껍질을 나타낸다. 네, 한번 정리하시고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3번 문제에서는 역시 어떤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까요? the라고 하는 정관사 뒤에 명사가 역시 비어있는 정보, 그리고 무엇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봤는데요. 이것은 바로 produce the spice nutmeg이라고 줬습니다. 우리 spice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신료가 되겠죠. 즉, nutmeg 향신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것은 어느 부분을 가리킬지 지문에서 순서대로 역시 2번 뒤에 있는 내용에서 답을 찾아가겠네요. 자,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바로 spice에 대한 내용, 패러그래프 마지막 부분, 1번 단락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해석을 같이 볼까요? 자, 보라색이면서 약간 갈색을 띠는 밝은 부분의 seed는 씨앗을 얘기하죠. 이 안쪽에 2-3cm로 길게 들어가 있고 2cm 정도가량 폭이 있는 이 부분을 가리키는데요. surrounded by a lacy red. 그래서 빨간색 또는 crimson, 진홍색 색깔로 덮여져 있는 부분이 바로 areol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부터 어떤 스파이스를 가리키는지 한번 보면요. 자, 이것들은 다시 말하면 the sources of the two spices가 나오죠, 여러분. 네, 이제 우리가 찾았던 향신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서 설명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두 가지의 향신료의 어떤 원천이 되는 것인데 바로 너트맥이라고 하는 것과 메이스라고 하는 두 가지 향신료를 만든다고 했죠. 그럼 우린 뭘 찾아야 되나요? 그렇죠. 너트맥의 이 원료가 될 수 있는 소스를 찾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he former, 즉 전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너트맥이 되겠죠. 네, 제가 요거를 이유로 썼습니다. 자, former라고 하는 부분이 왜 nutmeg을 가리키느냐? The former는 전자를 가리킵니다. 즉, 앞서 언급한 것을 가리키고요. 즉, 이 앞서 언급한 nutmeg이라고 하는 이 육두구 열매의 향신료는 being produced, 생산이 됩니다. From the dried seed에서 나오죠.
네, 우리 이 지금 얘기하는 두 가지 향신료 중에 너트맥은 바로 건조된 씨앗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스파이스 너트맥을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씨앗이 만들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시면 the latter를 가리킬 때는 후자를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언급한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the former, the latter. 여러분이 전자와 후자를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바로 후자는 어디에서 나오냐?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ary이라고 불리는 안에 바로 진홍색과 빨간색으로 뒤덮여 있는 그것을 ary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부터 바로 메이스라고 하는 겉껍질에서 나오는 향신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씨앗이라고 하는 seed가 the former being produced from the dried seed에서 연결이 될 수 있으므로 the former가 가리키는 부분이 nutmeg spice다 라는 걸 알아두신 다음 뒷문장에서 가리키는 seed, 씨앗이 오늘의 여러분의 정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적으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dried를 붙여서 seed를 꾸며주는 두 단어로 썼을 경우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정답이 되므로 명사 한 단어만 쓸 수 있게끔 역시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4번 넘어가죠. 네, 바로 ary를 덮고 있는, 자, ary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covering, 즉 껍질을 이야기하겠죠. 자, 우리 아까 분명 저랑 ary라는 명사를 읽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고요. 즉, ary라고 부르는 그 껍질이 바로 무엇으로 사용이 되는데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만들어줄까요? 역시 명사를 만들어주겠죠. 네, 여기에서도 여러분과 저랑 같이 읽었었던 그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고 우리가 찾았던 covering cold on aerial 여기 부분이 여러분에게 명확한 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뒷부분 다시 한번 가서 바로 두 가지의 원료, 즉 두 가지 향신료의 원료가 바로 nutmeg과 mace를 가리켰고요. 자, 전자였었던 nutmeg은 바로 건조된 씨앗에서부터 생산된다라고 알려줬다면 오늘 4번에 해당하는 답은 바로 뒷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데 the latter from the aerial 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latter가 가리키는 게 뭐였느냐 이 부분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다면 정답으로 가는 쉬운 길이 됐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겉껍질에서 나오는 바로 향신료 mace라고 하는 부분을 the latter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mace라는 단어로 연결하여 정답을 한 단어로 작성할 수 있었죠. 네, 여기까지 문제 빈칸 채우기 유형을 같이 풀어보셨고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유형은 지문에서 골라 한 단어로 쓰는 유형.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문의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큰 팁을 가지시고 풀어보신다면 네,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5번부터 7번까지 문제 유형은 IELTS의 리딩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true, false, not given 문제 유형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문제의 내용과 일치하면 true, 상반되는 내용이 지문에 있다면 false,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면 not given으로 대답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역시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고 그 내용이 지문에서 어떻게 바꾸어져 설명되는지를 찾아내는, 즉 스캐닝이 필요한 문제 유형이다 찾으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5번부터 같이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키워드는 새로 소개되는 명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5번에서 지금 중세시대 앞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네요. 그런데 문제에선 주고 있네요. 그러면 어느 단락에서 중세시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지를 찾으면 금방 답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Middle Ages 제가 동그라미 쳤고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중세시대에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네, 중세시대 유럽 어느 정도 많이 좁혀지고 있죠.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어디에서 nutmeg이 재배되는지를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유럽 사람과 중세시대에 대한 내용 그리고 nutmeg의 재배 장소는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순서대로 읽어가시다 보면 2번에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자, they sold nutmeg, 바로 너트맥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높은 가격으로 이 육두구 열매를 팔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팔았느냐? To merchants, 바로 상인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Based in Venice, 바로 베니스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상인들에게 팔았죠. 그러나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They never revealed. 다시 말하면 이것을 판매한 상인들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부정어구가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해석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다음과 같은 부정을 나타내는 어휘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정어구들은 반드시 강조하고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여러분이 마음이 급하고 지문을 빠르게 읽어야 되다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반대로 해야 되는 장치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The exact location of the source of this extremely valuable commodity를 가리켰습니다. 얘는 결국 뭐를 가리키나요? 네, where nutmeg was grown을 가리키죠. nutmeg이 재배된 장소라는 의미는요, the exact location, 바로 구체적인 장소나 위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바꾸어져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commodity, 상품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nutmeg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우리 5번 문제의 답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요? 즉, 네, 전혀 중세시대의 유럽 사람들은, 즉 베니스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인들은 이 열매가 어디서 재배되는지 몰랐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즉, 우리가 오늘 키워드로 잡았던 알고 있었다라는 이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이죠. 지문과 상반되는 내용일 때 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false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 즉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나 지문과 상반되는 경우 false라고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단어, reveal, 드러내다 라는 동사, 또는 merchant, 상인, 또는 location, 장소, 또는 valuable, 귀중한 또는 중요한, commodity, 상품 등의 단어들은요. 네, 여러분들이 리딩 지문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어휘가 되니까 정리도 같이 한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6번입니다. 자, 저랑 여러분이 문제만 봤을 땐 도대체 이 VOC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유한 명사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역시 키워드로 잡고요. 지문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이 VOC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VOC는요, 자, The World's First Major Trading Company라고 줬습니다. 자, The First라고 하는 내용은 딱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극단적 어휘죠. 왜냐? 최초의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역하는 회사들보다, 무역회사보다 먼저였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중요한 무역회사였다라는 내용의 키워드를 잡고 VOC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설명되는지를 알면 되겠죠. 여기에서 trade는요, 교역이나 무역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 trading company라고 했으므로 무역회사를 가리키겠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세 번째 단락, 우리 the VOC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유한 명사 그대로 출제되어 있죠. 다음과 같이 이러한 고유 명사들도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로 표시해 두셨다가 지문을 빠르게 읽어가면서 해당하는 키워드를 찾기에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같이 한번 해석해보죠. 1602년에 바로 네덜란드의 상인들을 가리켰네요. merchants 다시 나왔습니다. founded. 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단어들을 외울 때 중요한 표현은요. 헷갈리는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find라는 동사와 found라는 동사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네, 조금 아직 생소하실 수 있어요. find라는 동사는 당연히 찾다 또는 생각하다라는 동사로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과거 형태가 found, found로 바뀌죠. 그런데 이 found라는 동사 역시 동사의 원형으로 사용됩니다. found는 바로 설립하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되고요. 이 동사의 과거형은 동사의 기본 형태로 ed를 붙여서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바로 여기에서의 founded는 설립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네덜란드의 상인들은 무엇을 설립했느냐? The VOC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뭐냐면 Trading Corporation이라고 줬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매칭한 단어는 같은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Corporation, 기업, 즉 company를 가리킵니다. 네, 바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교역회사를 만들었는데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더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 바로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즉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름은 the VOC라고 알려졌죠. 계속해서 갈까요? 1617년까지 by를 숫자나 연도에 붙이면 얼마까지라고 해석해 주세요. The VOC는 가장 부자인 commercial, 상업의라는 형용사 표현 여러 가지 나오네요. operation, 바로 in the world, 전 세계에 가장 부유했던 상업기관이었다라는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음표죠. The world's first major trading company란 내용은 이 지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죠. 자, 간혹 어떤 분들이 질문하시는 경우 있어요. 이 내용을 찾기 위해서 그럼 더 지문을 계속해서 마지막 단락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rue, false, not given의 문제 유형 어땠나요? 네, 문제가 지문의 순서대로 출제되죠. 즉 7번 문항이 나오기 전에 이미 6번에 대한 the VOC에 대한 설명은 모두 다 제공이 된 것이므로 우리는 정답을 not given, 즉 이 회사가 동인도 회사라고 불려진 the VOC가 부유한 회사인 건 맞으나 세계의 최초로 만들어진 무역회사인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간혹 어떤 친구들이 세계 최초가 아니던데요 라는 내용으로 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유추나 추측을 해서 풀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한 false와 not given을 구분하는 여러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팁 꼭 기억하시고요. 6번의 답은 not given으로 처리하고 다음 문항 넘어갈 수 있겠네요. 7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역시 새로운 내용이 나오네요. The Treaty of Breda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역시 고유한 명사인 거 보이죠? 네, 브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조약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조약에 따르면 바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control, 통제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디에 대한 통제냐? All the islands where nutmeg grew. 바로 이 nutmeg이라고 하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의 모든 섬을 통제권을 가졌다. 맞으면 true, 상반되는 내용이라면 false, 전혀 알 수 없다. 통제권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면 not given으로 가겠죠. 질문 어디에서 바로 이 the Breda라고 하는 조약이 나와 있는지 보면요. 5번째 단락 다음 문장과 시작되는 부분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세요. After decades of fighting, 바로 수십 년간 싸움을 했던 끝에 라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 decade는 10년을 가리키는데 복수로 얘기했으니까 수십 년간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를 위해서 싸웠느냐? For control of this tiny island. 네, 다 나왔습니다. Control of this tiny island. 이 섬이 어디일까요? 바로 너트맥이 자라는 장소가 되겠죠. Where nutmeg grew.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설명을 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 사람들이 도착을 했네요. 어디에? Arrived at a compromise settlement에 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settlement 당연히 우리가 정착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겠고 compromise settlement면 타협점을 찾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compromise는 타협을 의미할 때 씁니다. 타협하다 또는 타협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수십 년간 싸운 끝에 네덜란드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이 드디어 타협점에 도달했습니다. The Treaty of Breda라는 내용이 드디어 등장을 하고요. 어떤 브레다라고 하는 조약을 보자면 1667년에 라고 하면서 이 조약이 바로 타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자, 중략하시고 the Dutch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had a monopoly.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경제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 용어 하나 더 설명을 드리죠. monopoly는 바로 독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control, 통제권을 갖게 됐다라는 말일 거예요. 그러면 뭐와 같은 표현? 네덜란드 사람들이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바로 독점을 갖게 됐다. Over the nutmeg trade, 바로 너트맥의 교역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됐고요. 자, 그 교역권은 어떻게 됐느냐? Which would last for another century. 다음 한 세기간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바로 교역권을 갖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십 년간 싸움 끝에 이 컨트롤을 갖게 된 사람은 바로 the Dutch, 네덜란드 사람이 맞았죠.
그래서 had control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과 같이 봤었던 had a monopoly라고 하는 설명. 그리고 nutmeg이 자라는 장소라는 부분은 this tiny island라는 부분으로 설명. 그리고 이 브레다라고 하는 조약이 여러분들과 본 것과 같이 그대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5번째 단락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7번의 정답을 true라고 답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true, false, not given의 문제 유형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not given과 false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문제에 대한 practice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개인적인 유추나 추측은 하지 않는다라는 제가 드린 팁 꼭 명심하시고요. 다음 문제 세트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8번부터 13번 유형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표를 제시해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시사항이 보이네요. 지문에서 한 단어로 골라서 답을 하게끔 되어 있는 유형이고요. 그러면 역시 빈칸 채우기 유형 문제 completion이다 라고 정리하시겠고, 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문제는 지문의 순서대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키워드를 잡고 그 빈칸을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아가셨는지 저랑 답안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8번은 중세시대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중세시대, 저랑 아까 읽었었던 내용 중에 중세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단락 중에서 바로 무엇을 가리켜야 되냐면 nutmeg이 바로 유럽으로 건너왔다. brought는요, bring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겠죠. 즉, 가지고 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에 당연히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 있겠고요. 중세시대 가리켰던 2번째 단락 다시 한번 가보죠. 자, nutmeg은요, 상당히 가치가 있었고 비싼 재료였습니다. 이때 알아두실 ingredient는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를 뜻할 때 쓰는 명사입니다. 자, 어디에서? 바로 유럽의 cuisine, 요리를 가리키는 단어. 네, 유럽의 요리에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비싼 재료로 사용이 됐죠. 자, 그런데 그게 언제냐? In the Middle Ages, 바로 중세시대 가리켰습니다. 제가 잡았던 왼쪽의 키워드가 그대로 등장해 있죠. 자, 그리고 was used as a flavoring, 바로 이런 풍미를 나타내는, 풍미를 flavor이라고 표현하죠. 풍미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됐었고, medicinal, 의학적인 거에도 사용이 됐으며, preservative, 바로 보존을 뜻할 때 씁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존제를 사용한다라거나 그럴 때 preservative 이렇게 사용이 됐죠. 자, 그래서 의학적이나 맛의 풍미를 내주거나 아니면 보존제로도 사용이 됐는데, 자, 이 기간에 걸쳐서 이 기간 동안에 throughout 명사로 뒤에 이어갑니다. 기간 내내 라는 표현을 넣을 수 있고요. 즉, this period는 in the Middle Ages 가리킬 수 있겠네요. 중세시대 기간 내내 아랍 상인들, 즉 아랍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보기로 했죠. 자, were the exclusive importers. importer는요, import라는 동사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import는 수입하다. 그러면 수입자였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즉, 바로 이 아랍 사람들은 exclusive, 독점적인, 독점적인은 이 사람만 유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점적인 수입자들이었다. Of the spies to Europe. 자, 저랑 찾았던 이 유럽이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죠. 즉, 아랍 사람들이 너트맥을 유럽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표현을 아랍 사람들이 유일한 수입자들이었다라고 표현했죠. 그럼 정답은요, 당연히 Arabs라고 하는 지문에서 한 단어, 아랍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표현 The Arabs가 적합한 답이 될 수 있겠죠. 즉, 문제에서 중세시대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다음 nutmeg이 유럽으로 갔다라는 내용을 키워드로 잡는다면 문제는 매우 쉽게 풀릴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17세기를 가리키는 문제로 역시 키워드 잡아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nutmeg에 대한 demand, 바로 수요가 되고요. 명사입니다. 수요가 증가했어요. 자, 왜일까요? As it was believed, 뭐뭐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인데, effective, 역시 효과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지문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용사 무조건 정리해서 외우십니다.
효과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뭐에 대항해서 효과적이냐 잘 볼까요? disease. 지금까지 여러분 질병에 대한 내용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새롭게 질병에 대한 단락이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건 이제 17세기에 해당하는 내용 중 질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키워드 잡고요. 그 질병의 이름 찾아갑니다. known as the 명사로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지문 17세기 어디 가리켰을까요? 네, 바로 네 번째 단락에 17세기에 이 nutmeg의 사용에 대한 부분이 등장해 있는데 같이 해석을 해보죠. 자, at the same time부터 여러분 지문 같이 해석할게요. 동시에 thousands of people across Europe. 네, 유럽 전역에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were dying,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뭐로? of the plague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네요. 그 질병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볼까요? highly contagious. 바로 contagious는 전염성이 되는, 전염성이 있는, 네, 매우 전염성이 강하고 deadly, 치명적인 disease. 자, 우리 키워드 다 나왔습니다. 질병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매우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뭐로 알려져 있어요? plague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질병이죠. 자, 그런데 죽어가고 있었다는 내용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럼 effective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죠. Doctors were desperate for a way. 자, 당연히 의사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desperate, 형용사고요. for a way, 방법을 찾으려고 필사적이었는데 to stop the spread of this disease. 지금과 같은 상황이네요,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질병의 spread, 전파를 막기 위해 방법을 찾는데 필사적이었습니다. And they decided nutmeg held the cure. 바로 cure는 치료를 나타내죠. 바로 너트맥이라고 하는 이 향신료가, 열매가 바로 치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nutmeg was effective,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랑 연관이 되겠죠. 그러면 질병을 가리킨 바로 plagu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9번의 명확한 질병 이름으로 바로 너트맥이 17세기에 사용될 수 있었던 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설명이 될 수 있네요. 자, 지금과 같은 contagious라든지 deadly 등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질병을 가리킬 때 많이 나올 수 있는 형용사이므로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10번 넘어가죠. 역시 17세기에 대한 설명 중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중에 네덜란드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바로 너트맥에다가 뭐를 넣었다고 했네요. 뭐를 붙였다 합니다. put something on nutmeg. 자, 그럼 너트맥에다가 뭐를 갖다가 칠하든지 발랐든지 뭐를 부었을까요? To avoid it. 막기 위해서랍니다. being cultivated.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동사 하나가 더 나왔고요. cultivate는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언가를 재배한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nutmeg일 거고요. 그 육돌구라고 하는 이 나무가 재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했던 겁니다. 어디를 벗어나서? outside the islands.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nutmeg이 재배되는 지역은 정해져 있었죠. 그 지역 밖으로 재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즉 명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17세기 해당하는 지문에서 고르도록 하죠. 자, 다섯 번째 단락 in addition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게다가 모든 수출된 nutmeg은 was covered, 덮여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덮여져 있을 때는 with라는 전치사랑 함께 사용하죠. lime이라고 하는 것을 발랐다라고 했죠. 여기선 lime은 석회라는 뜻으로 여러분의 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물론 먹는 라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먹는 라임이라기보다 석회를 발랐다라는 말이겠죠.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 썼던 겁니다. There was no chance, 어떤 기회도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게 뭘까요? A fertile seed. 여기에서의 fertile은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땅이 비옥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열매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때도 쓸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을 위해 두 가지를 다르게 제가 뜻을 적어봤고요. 다시 말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앗, 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which could be grown. 자, 재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elsewhere. 다른 어디에서도 재배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없게끔 만들어준 거고요. would leave the islands. 바로 다른 곳에서 재배될 수 있는 그 씨앗이 이 섬을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기회가 없게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라임을 발랐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to avoid it being cultivated outside the islands라는 말이 a fertile seed which could be grown elsewhere would leave the islands. 이 섬을 떠나는 것을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라는 말로 바꾸어져 설명됐네요. 그러면 이 너츠맥에 발라져 있었던 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바로 석회를 가리켰던 라임이 바로 10번의 정답이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17세기라고 하는 키워드와 네덜란드 사람들이 무언가를 했다라는 put something on nutmeg의 키워드를 잡고 자, 다른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표현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이 키워드가 수월하게 잡힐 것 같네요. 네, 그럼 11번 문제 몇 번째 단락에서 답이 나왔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5번 단락에서 우리 아까 영국과 네덜란드의 이 nutmeg에 대한 싸움에 대한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intend on securing their hold over every nutmeg producing island.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주어는 the Dutch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가 같은 경우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분사 구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intent라고 하는 형용사가 사용이 됐네요. 즉 몰두하는 어디에 열중하는의 뜻이므로 바로 그들의 모든 너트맥을 만들어주는 섬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는데 몰두해서 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무엇을 제공했느냐? trade, 교환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 교환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어지네요. 자, 만약에 바로 영국 사람들이 그들에게 run이라고 하는 섬을 주면이라고 줬습니다. 즉, run이라고 하는 섬을 준다면 they would in turn 교환해서 give Britain, 영국에게 무엇을 줄 거다라고 했나요? A distant and much less valuable island. 거리가 먼 지역을 distant, 그리고 much less는요, 이 much가 less라고 하는 비교급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훨씬 덜 중요한, 바로 북아메리카에 있는 섬을 주겠다라고 하나의 트레이드를 제시한 거가 되겠죠. 그 섬이 여러분 뭐였다고 하나요? The British agreed. 바로 영국 사람들이 동의했고 지문을 살펴보시면 그게 바로 맨하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바로 이런 육두구 열매가 바로 영국이 이 맨하탄을 갖게 되는 큰 사건이기도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11번에는 바로 네덜란드가 어떤 섬을 알게 됐고 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 한 단어로 가신다면 바로 run이라고 하는 섬이 바로 네덜란드의 소유가 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obtain the island라고 잡고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얻었던 섬의 이름을 가리키므로 the island of run이라고 하는 섬, 육두구가 재배되는 섬 중에 하나를 소유하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11번 문제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12번 넘어갈까요? 네, 12번은 이제 다음 후반세기로 넘어가는데 18세기 후반에 대한 키워드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도가 나오네요. In 1770, 1770년에 대한 내용 중에서 너츠맥의 이 나무 식물이 were secretly라고 했습니다. 비밀스럽게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비밀스럽게 어디로 갔을까요? 라는 거니까 여기에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다가 빠르게 1770년에 해당하는 정보 찾으셨을까요? 지문에서 6번 단락에 해당하는 then in 1770 키워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1770 바로 17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A Frenchman, 바로 프랑스 사람 중에 named Pierre Vuillaume, 저는 불어를 잘 못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피에르라고 하는 이름의 이 프랑스 사람이 successfully smuggled라고 했습니다. 자, smuggle은 동사로 밀수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프랑스 사람이 아까도 읽으셨던 것과 같이 nutmeg은 바로 그 지역에서만 재배됐고
아랍 사람들도 이것을 어디서 재배됐는지 알려주지 않았었죠. 그런데 1770년에 이 프랑스 사람이 피에르가 이 너트맥의 플랜트를, 즉 너트맥 나무를 to safety in Mauritius, 어디로 가져갔나요? 안전하게 모리셔스로 가져갔다라고 했습니다. 즉 secretly taken이라는 동사는 뭔가요? 즉 smuggled, 바로 비밀스럽게 옮겼다라는 말은 밀수입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의 해안가에 있는 한 섬인 모리셔스로 가져갔다라는 내용이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장소를 의미하는 Mauritius가 지문에서 골라 한 단어로 가장 적절한 12번의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연도가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찾고 해당하는 단락의 지문에서 한 단어로 골라서 답하기, 역시 빈칸 채우기 문제 유형이고요. 네, 마지막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1778년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바로 반다 섬의 nutmeg plantations. 네, 우리가 plantations는 farms라는 의미로도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너트맥을 재배하는 농장을 이야기하고요. 그 농장의 절반이 destroyed, 바로 파괴를 당했습니다. 수동태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by 뭐에 의해서라는 단수 명사가 13번에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러면 키워드 1778년 가고요. 반다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어디 단락에 설명될까요? 네, 여러분의 지금 글의 흐름상 마지막 부분에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단락, 네, 1778년을 가리키고 volcanic eruption, 네, 바로 화산 분출을 뜻할 때 우리가 volcanic erup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화산 분출이, 자, 우리가 잘 찾아왔네요. 반다 지역에 나와 있고요. 반다 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바로 무엇을 초래했나요? 쓰나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쓰나미에는 여러분이 자연 현상으로 잘 알고 있으시는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즉 해일과 같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이 쓰나미가 만들어졌는데 that wiped out half the nutmeg groves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half the nutmeg groves가 뭐랑 똑같아요? 즉 half the Banda Islands nutmeg plantations를 가리키겠죠. 그로브도 역시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들의 이런 덩굴을 가리킬 때 쓸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너트맥의 나무의 절반 이상을 wipe out, 밀어버렸다, 쓸어버렸다, 즉 destroyed의 의미와 wiped out은 같은 표현으로 사용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1809년에 영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로 돌아왔습니다. and seized Banda Islands. seize는 다시 얻었다, 획득했다, 잡았다라는 의미가 되죠. 네, 바로 힘으로 다시 반다라고 하는 섬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얻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가고요. 그렇다면 이 반다 섬의 너트맥의 농장을 파괴시켰던 것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바로 그렇죠. 쓰나미가 반다의 섬을 밀어버렸다라고 했으므로 지문에서 골라서 한 단어를 가실 수 있을 때는 이 쓰나미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적합한 13번의 명사 한 단어로 답으로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캠브리지 15 첫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지문 분석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는 completion 유형, true, false, not given 유형 등 자주 출제되는 IELTS 리딩 지문의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문제 유형을 어떻게 풀이하실지 정리하시고 오늘 만약 풀었던 문제 중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어휘와 그리고 왜 틀렸는지의 분석과 함께 정리해 보시는 리뷰 시간도 반드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2차 시간에 패시지 2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